미스테리한 집의 비밀. 5번째 이야기. 갈등. 테오와 친구들은 귀신 구슬과 신성한 물건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었고, 그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호기심에서부터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테오와 친구들은 마을 주변을 탐방하고 물어물어 정보를 수집해서 이 집을 찾아왔는데, 이상한 책 속의 서찰로 인해 귀신 구슬과 신성한 물건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테오와 친구들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친구 중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고, 테오는 여기까지 와서 끝은 봐야 하지 않냐며 친구들과의 의견들이 대립되고 말았다. 테오는 귀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으며 이런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 그렇게 그들의 우정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의견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테오는 생각했다. 친구들의 우려와 불안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들은 다시 의견을 함께 듣고 토의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테오는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자신의 강한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었고, 친구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만약 귀신 구슬이나 성스러운 물건을 찾지 못한다면 그만두고 철수를 하자고 합의를 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기회를 얻었다. 테오의 노력과 설득 끝에 친구들은 함께 목표를 찾아가기로 했다. 미스테리한 집의 비밀. 6번째 이야기. 여정. 귀신 구슬은 강원도에 위치한 한 사찰에 존재한다고 한다. 이 사찰은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평범한 사람이 찾아가기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다. 테오와 친구들은 강원도로 향했다. 사찰까지의 길은 험난하고 가파른 길이었다. 그러나 결심을 굳게 다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들의 노력과 인내 끝에 마침내 사찰에 도착했다. 그리고 사찰로 들어가 마당을 쓸던 한 스님에게 여쭤보았다. 스님, 이곳에 귀신 구슬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스님이 듣고는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며 어디론가 향해 갔다. 조금 있으니 주지 스님 같은 분과 같이 오는 것이다. 주지 스님은 왜 귀신 구슬을 찾고 있냐며 물어보았다. 그래서 테오와 친구들은 그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주지 스님은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조금 후 주지 스님은 귀신 구슬과 같이 상자 안에 있던 서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안녕하세요. 이 귀신 구슬을 찾는 분께 만일 귀신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고자 한다면 귀신 구슬이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귀신 구슬은 예로부터 저주를 품고 있는 귀신들을 물리치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귀신 구슬은 고대의 영험한 스님의 몸속에서부터 나온 사리로서 강력한 영혼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며 사람들을 구할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귀신 구슬은 귀신이 나타난 장소에 놓아야 하며 산림 속이나 고요한 곳에 묻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귀신 구슬을 들고 말하면 귀신을 메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귀신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이 귀신 구슬을 사용하길 바라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믿음을 가진 분께 드림. 라고 주지 스님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지 스님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조용히 어디론가 따라오라고 했다. 태호와 친구들은 주지 스님을 따라 어둡고 정적한 분위기가 감도는 암자 안으로 들어가 구석 한켠에 있던 아주 오래된 듯한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주지 스님은 상자를 살며시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빛을 내고 있는 귀신 구슬이 들어 있었다. 귀신 구슬의 자태는 정말 아름다운 모양과 푸른색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태호와 친구들은 귀신 구슬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마니파드메훔 경전을 찾아야 했다. 마니파드메훔은 한때 지리산에 위치한 한 암자에 마니파드메훔 주문이 담긴 특별한 경전이 있다고 서찰에 쓰여 있었다. 이 암자는 높은 산봉우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평범한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외진 곳에 위치한다고 했다. 태호와 친구들은 지리산으로 향했다. 지리산은 옛부터 험한 산악길과 아찔한 바위 절벽 그리고 들짐승들이 가득한 산이었다. 태호와 친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끝없는 산길을 들어섰다. 그러나 태호와 친구들은 갑자기 나빠진 지리산의 날씨로 인해 길을 잃게 된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안개가 깔리고 시야가 제한되면서 산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들은 어둠과 안개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었다. 태호와 친구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그들은 차분하게 사태를 판단하고 산길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그들은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주변의 자연 특징들을 기억하며 이동했다. 또한 태호는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향을 확인하고 산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운이 좋게도 산길을 다시 발견했다. 태호와 친구들은 기뻐하며 산길을 따라 다시 길을 찾아 나갔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팀워크와 결속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태호와 친구들은 다시 험한 산길로 진입했다.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생 동물인 곰을 만난 것이다. 태호와 친구들은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피며 곰의 위치를 파악했다. 곰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대한 조용하게 이동하면서 곰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 노력했다.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들은 곰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무나 바위 등으로 숨어들기도 했다. 곰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태호와 그의 친구들은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들은 곰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조용하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곰이 자신들을 더 이상 쫓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결국 곰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강인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지치지 않게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리산의 깊은 산속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태호와 친구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암자에 도착하게 되었다. 암자는 높은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마니파드메훔의 경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태호와 친구들은 암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곳을 지키는 듯한 한 스님을 만났다. 그렇게 경전이 필요한 이유와 귀신 구슬을 찾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암자에 모셔져 있던 마니파드메훔의 경전을 얻게 되었다. 이제 태호와 친구들은 귀신 구슬과 성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